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수요일만 지나면 시간이 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대비 소폭 회복을 함에 따라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현재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새로운 디지털금, 금 2.0으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금강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베릭골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금강기업 CEO 가상화폐 금대체 불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금광기업 베릭골드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브리스토우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 가격이 올해도 온스당 1,750달러에서 1,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팬데믹 이후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가상화폐는 언제든지 새로 출시가 될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으며 비트코인이 금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왔던 종류의 이야기이죠. 아무래도 금광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금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팩트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을 매수할 경우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이나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리얼비전의 CEO이죠. 이 라울 팔의 경우에는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금과 비트코인이 경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상승할수록 금의 자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바뀌어가며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CEO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FOMC의 회의로 공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악재는 항상 몰려온다는 말이 있죠. 같은 날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이 되며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을 하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안 그래도 FOMC 회의록 때문에 낮아진 가격에 매도 압력이 가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의 무려 18%나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격에 악영향이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같은 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신기할 따름인데 하지만 이틀 전이죠. 인터넷이 이제 부분적으로 복원이 되며 해시레이트 또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나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채굴 업체들의 채굴량이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채굴 업체 기존 채굴량 80에서 90% 회복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연결 중단 사태를 겪은 카자흐스탄 채굴 업체들이 기존 채굴량의 80에서 90%를 회복한 상태라고 비인크립토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카자흐스탄 국가 블록체인 및 데이터 센터 산업협회 회장의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채굴자들이 가능한 빨리 생산량을 최대 용량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주일 안에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자흐스탄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시위 등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고 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하는 상황 속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이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급락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해시레이트가 회복이 된다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켜 채굴 비용의 상승에 도달하게 되죠. 이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은 답답한 가격 상황이지만 이틀 전과 어제 대비해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로 캐피탈의 CEO 비트코인 휴먼 흐름 지표 강력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수 주의 경우에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휴먼 흐름 이제 지표가 250K 아래 위치하며 매수 신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해당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낸 적은 이번을 포함해 6번밖에 없었다고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 휴먼 흐름 지표는 이제 시가총액과 연간 휴면 기간을 유지한 평균 일수를 나눈 값으로 달러화 가치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표는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또 이날 그는 비트코인 비유동성 공급량이 지난해 7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매도 압력이 약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회복세를 타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투자자분들에게 안도감을 줄 만한 상황으로 역전이 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이 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떠한 산업이든 불명확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이에 오늘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이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암호화폐 산업 지속 성장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 윅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자회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계속해서 업계를 혁신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전통 자산에 비해서는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결국 규제 명확성과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지속적인 투자자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는 작년에도 상당히 자주 논의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당시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법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7월 당시 다시금 명확성 법안에 대하여 재발의하게 되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더 이상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SEC에게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신고해야 될지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미등록 증권 혐의로 이제 리플사와 소송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또한 얼마 전이죠. 작년 12월 당시에는 하원 청문회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에도 올해 새로운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하는 등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논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법안의 속도를 보았을 때 지난 2021년이 암호화폐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올해 2022년도는 제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제 확실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 확실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서 눈치 보지 않고 시장이 확장되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P2E, 이제 플레이 투 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래의 전설 4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한 위믹스 토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죠. 바로 미래의 전설 4의 개발사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토큰을 미공시 상태로 1,600억 원을 매도하여 먹튀 논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매도 논란에 생태계 확장에 투자했다, 공시 방법 찾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를 수천억 원대로 매도한 사실을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매도 대금은 인수합병 등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며 위믹스 관련 정보를 정리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단기간 대량 매도가 아닌 장기간 분산 매도하였다며 이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은 위믹스 백서를 통해 공유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또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 전례도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미 백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의견인데 과연 이를 투자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위믹스 토큰의 경우는 업비트 상장 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K코인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K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K코인 활성화로 전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메카 노려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 효과에 이제 해외 유출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 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K코인 활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웃기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 국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며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자 윤석열 후보에게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보기 전에 그저 정치권에서 나온 암호화폐 시장 관련 발언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는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저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니 정치적인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규제로 가상자산 어려워 지원 정책 시급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아젠다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대선표 몰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리플사의 재판이 한 달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SEC와 리플 소송,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이 한 달 연장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트위터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서 SEC의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이 한 달 뒤로 연기되었다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SEC는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을 2021년 11월 12일에서 2022년 1월 14일로 재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었죠.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서 리플사의 소송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당시에 SEC가 요청하여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연장을 승인하였지만 오늘 나온 소식으로 볼 때 SEC나 리플사의 요청이 아닌 미 법원의 판단으로 한 달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소송건이 과연 언제쯤 진정이 되게 될까요? 정말 SEC의 소송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XRP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 XRP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들이 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사의 소송이 이번 연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미 SEC와의 소송이 내년쯤에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내년이 아니죠. 이제 이번 연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 가격의 회복에도 지난 날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킨 탓일까요?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은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전고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현재 지금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